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91차례 부정특혜 채용이 1200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그 임직원이, 공무원이 3000명 가까이 된다는데 1200명을 특혜 채용했다면 말 그대로 가족회사가 많네요. 아마 여러분 기업이었다면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요,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현직, 전에 그 임직원이었던 또 현직 그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하게 특혜 채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00건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야,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도요, 그 감사원의 감찰 사항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법을 개정시키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입법 구태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선관위 직원들은요,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해가지고요, 자기 자녀들 채용을 청탁을 하고, 또 그 담당자들은 아무래도 뇌물 좀 받았겠죠. 이 법, 편법적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들을 합격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공직 채용은요, 공정성이 최우선 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우리나라 공시제도가 수십 년째 유지되는 큰 이유가 바로 뭐냐? 공정성을 지키는 겁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그런 채용 실태를 보게 되면 정말 공무원 조직이 맞는지 국가 조직이 맞는지 정말로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직원들 자녀는 비공개 채용하는 거예요. 또 뭐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위원만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말이죠.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말이죠. 직원 자녀의 전출 같은 거 하고 청탁, 압박 이런 거를 모든 꼼수를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고위직 간부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선거철 경력 채용을 이용해서 자녀를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임직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라면 이미 망했어도 여러 번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선관위 직원들의 복무기강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방만한 인사 운영이 심각하다 이 말이죠. 근무기간에 뭐 로스쿨을 다녀도 모른 척하고 근무 태만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허위로 병가를 해가지고 8년간 170일을 무단 결근하고 말이죠. 해외여행 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해외에 그 사전선거 그 국외 부지자 투표한다고 캠페인 간다고 그냥 여행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법상 4급, 5급 직위에 있는 그 공무원을 상급으로 배치하고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1급이 0.7 몇 프로 돼요. 일반 중앙기관보다 24배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도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국민들을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일반인들은 공부해가지고 채용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피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전한길 강사가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 제자들이 중앙선거관리원회 공무원 되려고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거 공부하거든요. 공직선거법도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저도 옛날에 책을 써서 알아요. 그런데 자녀들 특혜 채용 부당하게 말이죠.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채용하면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냐 이 말이죠. 바늘 구명하고 똑같아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어떤 독립기구임을 내세워가지고 말이죠. 외부 통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정말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썩은 냄새를 그냥 풀풀 풍기는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정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정선거까지 했잖아. 10년 전부터. 부정채용은 2013년부터 했어요. 왜 했느냐? 2014년부터 사전선거가 도입됐거든. 그래서 사전선거, 부정선거 하려고 2013년부터 부정특혜 채용한 거 아니냐, 이 도둑놈들아. 거기다 부정선거까지 해? 10년 넘게 부정선거를 해왔어.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정당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법에 보면은 나중에 또 제가 방송해드리겠는데, 제가 연구한 결과 보니까 정당법 43조는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정당하고는 짬짬이거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 내부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외부에 발설했다, 퇴직한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도록 되는데 그거를 노출시켰다? 그러면 정당법 58조는 뭐냐? 공무상 취득한 사실, 자기가 얻은 사실을 누설하게 되면 누설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원에 근무하면서 이런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양심선언을 해도 정당법에 의해 43조와 58조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니까 누가 그런 비밀을 얘기하겠냐고, 양심선언을 하겠냐고. 정당법에 비밀을 엄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이따가 정당법 개정된 것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더불당에서 지난 3월 14일 날 발의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참, 이게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고, 부정선거 밝히려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문제가 아니라니까. 국민들의 참정권을 뺏어갔다 이놈들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에 말이죠, 가족 보기가 부끄럽다. 내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데 가족 보기가 부끄럽다. 내 언론에서 부정채용, 부정선거 하니까.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에 말이죠, 공무원들이 토악질이 나온다. 가족들과 친구 앞에서 부끄러움은 선량한 직원의 몫이다. 이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당하게 내가 선거관리위원회 입사를 했는데 시험 보고 경력 채용들까지 피해받는 것 같다. 안타깝다. 정당하게 들어와가지고 경력 채용했어요. 양심 있으면, 아니 사람이라면 사표 쓰고 나가라. 양심 있으면 사표 쓰고 나가라는 얘기 아니야. 선거관리
기관 이신이 바닥을 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자들은 모조리 숨어버리고 성실히 남아있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 이런 글들도 올라왔어요. 또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만 저 아래 바닥에 있다. 지금 그 직원은 이런 거죠. 5급 이상 중간 그 간부들은 5급, 4급, 3급, 2급, 1급 무소불위 조직 아니냐. 여러분 저 지금 김용빈 사무총장 있잖아요. 현재 총장. 부정채용 얘기하니까 국회에 나와가지고 적법 절차를 통해서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녀가 지방공무원이었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뭡니까? 해임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지방공무원으로 갈 수 있느냐 하고 인사혁신처에 문의를 하니까 복직 불가다. 복직이 불가하다,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해임되면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이 광화군청에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경력 채용으로 해가지고 선관위에 들어왔어요.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런데 김세환 그 사무총장 아들은 선관위에서 그 세자 노릇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수시로. 감사를 정례화시켜야 된다는 거지. 에?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년 이상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이거 해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1조 원 넘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년에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이런 조합장 선거까지 모든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그런 또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공직선거법에. 에?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시키고 낙선시킨다는 거, 장난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 농협의 조합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뽑으면 되지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장은 누가입니까? 대법관이잖아요. 중앙선거 비상임이야. 상임으로 바꿔야 돼요. 와서 결정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누굽니까? 지방법원 원장이나 그 지역의 부장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정선거 했다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소송을 하게 되면 누가 판결합니까? 부장판사가 판결하지요. 대법관이 판결하지요. 자기 편 아닙니까? 에? 우리는 원고고 법원은 피고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편이니까 다 기각시키고 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정선거가 있다고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대법관들이 다 망쳤습니다. 특히 지금 행정처장 있죠?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이 그 당시 2020년도 4.15 선거하고 2021년도에 재판할 때 이 천대엽이가 부정선거 밝히지 못했어요. 그냥 기각시켰다고, 패소시켰다고. 아주 나쁜 인간이야. 그게 대법관입니까? 에? 대한민국을 대법관들이 망쳤네요. 망쳤어. 그러나 대법관 중에는 훌륭하신 분들 많지요. 그러나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고 묵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묵인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여 년 동안 부정채용해서 가족회사 만들었지요. 에? 회사 같았으면 벌써 문 닫았다고. 거기다가 부정선거 했지요. 10년 동안. 이놈들은 다 범죄 집단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해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에? 국민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 완전히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세환 사무총장, 불법 행위한 거 아니에요. 수사 받아가지고 수사해서 죄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없다고 했잖아. 지금 김용빈 사무총장도 밤잠을 이루기 힘들 겁니다. 이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돼서 복귀해서 부정선거를 밝힌다 이 말이죠. 지금 미국과 한국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공조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밝혀질 겁니다. 지금 이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